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17일이고요. 저는 이제 16일 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차트까지 다 배웠고, 차트도 한 번 더 있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할 만한 게.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또 그 내용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한번 좀 할 예정이고,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공시. 예, 공시 어떻게 읽을까? 이제 공시 읽기인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시장 깨읽기 통해서 공시 한 번씩 정리해 드리잖아요. 이제 집에 밤에 가서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좋은 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계속 이제 공시를 보다 보니까, 예, 이 기업은 괜찮다. 내가 몰랐던 건데 한번 공부해볼까? 예. 근데 그런 데서 또 실제로 성과가 좀 좋았던 기업들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공시를 매일 읽고 그런 것들이 담긴 의미, 또 거기에서 기업들을 또 따로 빼서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1년에 한 3, 4개만 찾아도, 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수많은 공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공시들은 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공시가 뭐고, 기초랑 제일 질문 많은 게 유상증자 질문이 정말 많아요. 이거 해석이 어렵다. 뭐 문자는 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 이런 이제 질문들이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공시가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상장을 했으면 어떤 기업의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용 내용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업.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정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이제 알리는 제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제도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티르티라는 회사가 화장품, 뭐 패션이 액면본화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라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하면 주가 폭락하니까 회사가 무서워서 감추고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면 무조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요 이제 전자공시 목록은 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되게 많습니다. 뭐 지분공시, 임원들이나 주요 조직가 사고 파는 것들, 또 감사보고서, 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특정한 이제 형식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자공시 형태로 이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공시는 이제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렇게 뜨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런 페이지가 뜨는데, 위에 보면 메뉴가 많아요, 이쪽에.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공시, 제가 이제 찾는 건 이렇게 찾아요. 공시 서류 검색. 예,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데, 공시 통합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서류 검색, 공시, 예, 통합 검색.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사 명서 있죠. 뭐 예를 들면 DLNC다 그렇게 검색하고, 그러니까 DLNC를 치시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검색하고 밑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자공시 하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시 서류 검색 있죠. 그 밑에 공시 통합 검색, 요거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아까 DLNC도 있고 삼성전자 치면 되는 거죠. 요 밑에 이렇게 뜨죠, 삼성전자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공시들을 찾으면 되고, 기간도 정하면 되죠.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제가 촬영이 5월 16일이니까 어제 5월 15일. 어제 하루 동안 보고 싶으면 딱 하루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그리고 빼요. 예.
종목을 빼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급 계약, 수주 공시 같은 거 있잖아요. 공급 계약 하면 요것만 그냥 치면 돼요. 공급 계약 치고 키워드만 딱 엔터를 누르면 어제 이제 공급 계약 딱 나오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기업, 나는 HS 화성 관심 없다고 안 보면 되고, 보니까 어디 있죠? KCT 뭐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럼 눌러서 보는 거죠. 뭐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를 위한 순번 발행. 근데 내가 잘 모르면 넘어가셔야 돼요. 굳이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 기업 너무 관심 있다. 그럼 이제 파셔야죠. 기사도 검색하고 챗GPT에도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기재 정정은 이제 정정 공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다 회사 종목, 아까 기간 설명해드렸고, 공급계약 체결, 이건 다 방금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제가 이게 매일 확인하는 공시 목록이에요. 이대로 이제 제가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저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에.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 조건 열기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보고서 명 있죠. 여기다가 신규 시설 엔터. 그럼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옵니다. 설비 투자. 없으면 없는 거죠. 그날은 매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 탑업인 주식,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 뭐 주식을 지분 취득하는 거. 유형 자산은 이제 어떤 공장 같은 거 있죠. 뭐 토지 이런 거를 양수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걸 인수한다는 건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경영사항은 그 법적으로 의무화된 그 공시 외에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는 정보. 그러니까 조회 공시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수시 공시는 이제 기업 경영과 재무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발생하면 즉시 공시를 해야 돼요. 뭐 갑자기 합병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주식 소각 결정. 장래 사업은 뭐냐면 이제 회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회사를 이렇게 뭐 키우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업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 그 뭐 리튬 사업 이제 할 때도 저런 이제 장래 사업 공시를 통해서 이제 그 주주나 투자자한테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대여 결정. 금전 대여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보통 그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B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자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회사가 뭔가 돈이 필요해요.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B라는 회사가 설비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B가 A 기업에 너무 중요한 자회사면 A 기업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전 대여를 보고 이게 진짜로 어떤 내용인지, 뭐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빚을 갚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은 뭐 신사업 진출이라든가
기업 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그 활동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수시공시나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용들이 좀 다르니까 검색을 해서 매일 보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밸류업. 네. 저기서 찾아낸 기업이 코웨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코웨이. 그 다음에 현대 GF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낸 거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딱 보고 이건 괜찮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업이죠. 네. 매일 보고 있고, 주요 사항 보고서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막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이런 거 다 공시하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이 사는 거 있죠. 뭐 주요주주나. 네. 그래서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 소유가 아니라 소유죠. 소유 상황. 예. 소유 상황 이제 고쳤습니다. 예, 보고서고, 임원과 주요주주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면 5일 안에 보고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 투자자가,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가 어떤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죠. 5% 이하면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회사랑 관계 있는 회사 사람들이죠. 임원이나 주요주주. 근데 그 외에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5% 이상을 보유하면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 변동이 또 생기면, 예를 들면 이제 5% 샀는데 신고를 하죠. 근데 6%가 됐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예, 5.5%면 0.5% 증가한 거죠. 뭐 그럴 경우는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그 후로 또 추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장기업 주식을 이제 5% 이상 보유하면, 그래서 요런 것들도 매일 보고 있고,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VIP 자산운용이죠. 예, 거기서 사는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할 때 항상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매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중에 또 요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야 될 건 요겁니다. 유상자입니다. 증자는 왜 하는 거죠?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예. 근데 대신 부채가 증가하겠죠. 예. 그죠? 주가에 좀 영향은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주식 수가 느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유상자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채는 증가하지 않지만 주가의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죠.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주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되니까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은 최소 1년에서 만기가 3년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긴 자금이고, 유상자는 짧게 조달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부채를 늘리지 않고 시장에서 바로 조달 가능하거든요. 3개월 만에 끝나니까. 예. 근데 주가에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사채는 되게 오래 걸리죠. 예. 근데 회사채 발행하는 거는 주가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예. 만기가 길고 천천히, 뭐 물론 부채는 증가하지만,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오늘 할 건 이제 유상증자죠. 두 번째. 근데 이 유상자도 종류가 세 가지예요. 누구한테 유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주 배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유증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주주들한테만 권리가 들어가는 유상증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주들만 유상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 두 번째가 삼자 배정. 기존 주주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같은 이제 삼자. 예. 이 회사에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한테 이제 유상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때, 외부 자금 조달,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똘똘한 소부장이 있어요. 예, 여기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반도체 소재 회사가 유상자를 해요. 3자 배정했는데 대상자가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그 회사 유증에 참여하는 거죠. 삼성전자한테만 주식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3자 배정 유증은 호재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투자 유치 목적 같은 걸 하니까. 네. 무조건 호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3자 배정 유증을 하면 이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대기업은 지분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주가인 호재인 경우가 많고, 이제 마지막에 일반 공모인데 주주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 보통 실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나 유상증자 토지해,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상증자 권리를. 이제 그 주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그 권한을 행사하고 안 하고는 주주의 맘대로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주주분들이 많아지면 그걸 이제 실권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 공모로 바꿉니다. 그럼 기존 주주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포스코 퓨처엠 주주가 아닌데도 실권주가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우리 IPO 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 상장할 때. 그것처럼 이제 참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 증자는 요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요 2개입니다. 주주 배정과 3자 배정. 근데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최근에 나온 게 저희 이제 MTS에도 다 검색이 가능한 게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현재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뉴스에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TS 보시다가 공시가 궁금하시면 기업별로 뉴스에 공시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요. 공시만. 얼마 전에 유상증자 결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유상증자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법인 증권, 주주 배정. 그러니까 주주 대상이에요. 기존 주주. 대신에 주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면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를 하겠다. 이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 대비 14.7%가 증가하고요. 주식수가 그러니까 14.7% 증가하는 거죠. 유상증자 규모는 1조 1,000억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시설 투자가 그 중에 16.5%, 운영자금, 회사에 이제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들 26.2%, 타법인 증권은 뭐냐면 M&A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지분이나 어떤 회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합작회사라든가. 그럴 때 이제 이런 건 이제 투자라고 봐야죠. 그게 57.3. 그래서 유증의 목적은 전구체 공장 운영, 뭐 캐나다 양극재 시설 투자 다 대부분 설비 투자예요. 이런 경우는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게 돈 빌린 거 갚으려고.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은데 돈 갚아야 되는데 또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우니까 주주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제일 최악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대부분 자금들이 어디죠? M&A를 하거나 어떤 공장을 인수하거나 시설 자금, 설비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빌리면 또 부채가 올라가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업황이 안 좋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몇 년 전과는 딴판이니까 유증한다 그러면 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중요해요, 되게. 이런 목적.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중요한 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유증은 악재야. 이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코 퓨처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거 공시 들어가면 이렇게 떠 있고 밑으로 이제 내리면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6번에 예정 발행가가 있어요. 예정 발행가는 이제 얼마의 주식을 줄 거냐. 지금 포스코 퓨처엠 당시에 가격이 12만 100원이었거든요. 9만 5,700원에 내가 한 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2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가격이 9만 5,700원인데 12만 원짜리 회사를 9만 5,7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죠. 대신에 이 가격은 언제든 바뀝니다. 예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재가가 막 떨어져요, 막. 그렇게 되면은 저 발행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일은 7월 16일이니까 좀 더 봐야죠. 내가 참여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 발행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6월 17일이죠. 저건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해. 요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럼 6월 17일 날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내가 유증 받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한 주당 0.11종.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1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포스코 퓨처엠 100주 주주면 11주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청약 예정일은 이제 구주주, 기존 주주는 7월 21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 보통 문자가 갑니다. 회사에, 증권사에서 보내줘요. 유상자 이런 권리가 있으면. 그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8일 날 이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양도. 신주 인수권이 뭐냐면 내가 주주들은 유상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나 유증 안 받을래. 그런 분들은 그 일주일 정도 거래 기간 주거든요. 그때 이걸 팔아버려서 현금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죠. 언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요 5일 동안은 그 주주분이면 신주 인수권을 받으신 분이라면 난 유상자 안 할래. 참여하기 싫어. 그럼 이 기간에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팔으면 돼요. HTS 다 매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시면 돼요. 저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유상자 일정 알려드릴게요. 자, 6월 17일이 기준일이죠. 우리나라는 결제일이 이틀 후인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팔면 이틀 후에 돈 들어오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7일이 기준일이면 이날 보유했다고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 줄 수 없죠.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주주는 아니에요. 유상자 요 공시에 의하면 지금 주주가 아니라 6월 17일 기준으로 결제일 기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유상자 권리를 줘요. 이 신주 인수권을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만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대신 6월 17일이니까 결제일이 이틀 전이라 그랬죠. 여기로 이틀 전으로 가세요.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은 빼야죠. 그래서 6월 13일 마지막 거래 시간까지 지금 8시까지 거래되죠. 예, 그래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대체거래소까지 생겨서 대체거래소 시간까지 이거를 부여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6월 13일 날 아무튼 갖고 계셔야 돼요. 6월 13일 기준으로는 밤 8시까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6월 13일 밤 8시까지 갖고 계신 분은 포스코 퓨처엠의 주주예요. 유상자 받을 수 있는. 그분들 대상으로 줍니다. 권리를. 6월 16일 날 갖고 있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후로는. 이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오늘 꼭 이건 이해해 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6월 17일이 기준이면 이틀 전. 근데 월요일 주말이 껴있으면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권리락이 생겨요. 권리락은 유상자 이제 주는 만큼 가격만큼 빼버려요. 예. 그래서 보통 주가가 빠집니다. 예. 가격 조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고 이제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주 인수권 7월 4일 10일 날 5일 동안 난 유증 안 받을래. 나는 6월 13일 날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권리가 있는데 나는 유증 굳이 청약하기 싫고 그냥 신주 인수권을 받았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버리겠다. 그럼 이 5거래일 동안 매매해서 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일은 7월 21일부터 22일입니다. 이 이틀간 이제 권리가 있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되고 29일 날 돈 납입하시고 이제 8월 8일부터 거래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신주 받고. 예, 요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유증 권리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파냐? 나 이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 유증 받기 싫다. 이 7월 4일부터 10일 날 팔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파냐? 저희 당사 기준입니다. 저희 LS증권 HTS에 있어요. 8640번. 화면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8640. 신주인수권 상장수익 증권종. 아마 각 증권사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전화해보세요. 그 고객센터에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바이오텍이 지금 거래 중에 있거든요. 차바이오텍도 유상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5월 14일까지 거래가 돼요. 이렇게 파는 거. 이게 현재가입니다. 중간이. 이 오른쪽 요거 있죠. 현재가가 1,300원인데 오른쪽에 2,260원 써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신주를 여러분이 이제 신주 인수를 받았잖아요. 여기다 팔고 싶으면 파시면 돼요. 이 밑에 살려는 사람들이죠. 여기다 그냥 던지셔도 돼요. 원하시면. 대신에 던져서 팔리면 유증은 못 받아요. 대신에 여기서 현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주당 2,260원을 받겠죠. 네. 차바이오텍. 신주 인수권 현재가가 2,26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차바이오텍의 유상자 가격 있죠. 7,540원이에요. 합쳐보세요. 둘이 9,800원 나와요. 예. 이렇게 돼 있죠. 현재가가 1,320원입니다. 근데 현재가가 1,320원인데 유상자 발행가가 7,540원이죠. 빼보세요. 2,780원의 차익이 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증을 지금 청약을 해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 청약을 하면 한 주에 7,540원을 받죠. 근데
현재가가 1320원이면 얼마를 벌어요? 2780원을 그냥 버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신주인수권 가격이 얼마예요? 2260원이에요. 그럼 내가 신주인 그 유증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2260원밖에 못 받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신주인수를 팔지 유증을 청약할지 이런 분위기면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는 유증 받는 게 낫죠. 이게 더 이득이잖아요. 2780. 물론 유상자 날짜가 다가와서 뭐 현재가가 떨어지면 이건 언제든지 바뀝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그냥. 이거 보고 봤을 때. 근데 이거보다 신주인수권 가격이 만약에 지금 3,000원이에요. 저 현재가랑 계산해 보면 2,780원인데 그러면 그냥 파시는 것도 좋죠. 이게 더 이득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저번에도 그 보니까 제가 라이브 할 때 삼성 SDI 문자가 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게 뭐냐면 신주인수권 이제 매매 가능하다. 그 문자예요. 네, 이미 이제 삼성 SDI는 지나갔지만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다 이거를 팔 건지 팔아서 유상자 포기할 건지 현금만 챙길 건지 아니면 유상자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난 유상자 받을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 예. 근데 이런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 다 놓쳐시 가지고 난 유상자도 안 받고 신주인수권도 안 판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본인만 손해예요. 예. 이거 행사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내 유상자 안 받고 싶으면 여기라도 팔면 현금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좀 이해를 해놓으세요. 여러 번 좀 반복하셔가지고라도. 그리고 어쨌든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만약에 이런 내가 차바이오텍에 유상자 권리가 생겼으면 유증이 싫으면 여기 일주일 동안 팔아버리셔도 좋고 유상자 안 받을 거면 제일 안 좋은 게 그 유상자 또 권리가 있는데도 막상 청약일 날 청약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그거는 선택의 자유인데 예. 근데 그럼 자기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유상자 받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주주다. 그러면 여기 신주인수권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냥 파셔서 현금 확보라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요거는 이해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2020년 11월에 포스코 퓨처엠 유상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지만 거의 4년 전에 그때 보세요. 비슷하죠?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고. 근데 그때는 유상자하고 주가가 폭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전지가 좋을 때고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고 주도주였고 야, 돈 필요하니까 설비 투자한대. 근데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네? 근데 나는 주주지만 여기에 내가 돈을 더 투입하면 주식이 더 늘어나잖아요. 싸게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괜찮은 기업을 더 싸게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막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유증이 호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악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 업황 좋고 이러면. 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반대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어 아시죠?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유증을 한 적이 있어요. 21년도에. 자, 목적 보세요. 채무 상환. 빚 갚는 데 쓰는 거죠. 제가 이거 안 좋다 그랬죠. 빚 갚는 데 주주들한테 돈 빌리는 거. 그래서 신주가 6,950원, 기준일 이렇게 돼 있죠. 기준일이 11월 4일이었고요. 한 주당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15주 줘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청약인, 납입일, 신주 상장 예정일. 유상자 일정 11월 4일이 기준일이니까 이틀 전까지죠. 이건 이제 우리 공부해봤죠. 그래서 11월 2일 날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유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짜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근데 주주 배정 유상자는 주가의 부담인데 목적이 당시에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9.8%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빠졌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당시. 그리고 LNF도 21년도에 유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LNF는 보시면 당시에 2차 전지 잘 나갈 때죠.
시설자금, 운영자금, 주주배정. 그래서 6월 16일 신주배정 기준일이고, 그래서 6월 16일이면 이틀 전 6월 14일까지죠. 주주명부가 이때 확정이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근데 어떻게 됐냐? 당시 이제 그래프인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지만 유증 발표하고 출발은 좀 낮게 출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엔 여기죠, 여기. 유증 발표가 여기고 실제 유상자 하는 날입니다. 발표는 이때 있던 거. 주가 그냥 급등해 버렸죠. 그 당시에 뭐 LG, SK에 뭐 양극재 공급한다. 그때 뭐 정말 2차 전지가 잘 나갈 때죠. 그래서 주주 확정되고, 신주 인수권 매매 가능하고, 신주 상장하고. 네, 어쨌든 그 후로 꾸준하게 이 유상자 발표하고 나서도 아까 현대인프라코랑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업황 분위기, 투자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면 업황을, 주가가 유상자 발표해도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의 2차전지는 참 격세지감이죠. 몇 년 만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고, 유상자 발표를 이후에 어쨌건 하면 급락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자 배정은 뭐냐면 아까 특수관계 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보세요. 증자 방식을 꼭 보셔야 돼요. 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고 운영자금을 이제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데 밑에 보세요. 3자 배정이죠. 그러면 일단 악재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3자 배정은 악재.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주냐? 덱스터는 특수 영화 같은 데다 이런 데 이제 이거 제 용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 특수 촬영이라고 하나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신주 발행가 이런 게 나와 있고 납입일 근데 3자 배정 유증이 왜 좀 기존 주주 배정보다 좀 긍정적이냐면 1년 동안 못 팔아요. 1년간 이걸 받아간 투자자는 못 팔게 돼 있어요. 묶이죠. 돈은 들어오는데 1년간은 주식이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좀 3자 배정 유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당장 물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뭐 VR 사업하고 막 이런 거 했죠. 목적, 타 법인과의 전략적 협업. 그럼 어떤 회사가 덱스터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전략적 협업. 그럼 누굴까? CJENM입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 엑시트, 기생충, 나쁜 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백두산. 요때 관련된 특수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덱스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아예 이 덱스터에 지분까지 투자해버리는 거죠. CJENM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놀래버린 거죠. 덱스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CJENM이 이 회사 투자를 해버린 거죠. 전략적 협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3자 배정 지분 발표한 날 폭등합니다. 물론 뭐 또 다음날 막 차익 매물 나와서 빠지긴 했지만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증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한 30분 넘게 좀 설명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아까 그 부분 되게 헷갈려 하시니까 기준일 도대체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주주가 되는 거냐 요거랑 그 다음에 3자 배정인지 기존 주주인지 증자 목적은 뭔지 이런 것들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제일 헷갈려 하세요. 신주인수권이 뭔지 유증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주주만이 갖고 있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고 유상자 신청 가능한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내가 일주일 동안의 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팔아서 현금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랑 현재 가격과 또 비교해서 발행가랑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 그래서 앞으로 뭐 증권사에서 뭐 유상자 이런 것 때문에 문자 오면 놀리지 마세요. 요 영상 떠올리시고 그때 염승환 이사가 이렇게 설명해 줬지?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옛날에 이제 이베스트일 때 한번 제가 만든 이 캡처 화면이어가지고 요거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유상자 한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한번 정리했고 유상자 요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유상자 공시 읽는 거에 대한 공포심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공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